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책을 쓰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공책을 알아볼게요. 자, 여러 개 공책 보시면은 여기 줄이 있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공책은 25줄짜리 공책이에요. 여러분들도 25줄이나 23줄로 되어 있는 공책을 썼으면 좋겠어요. 25줄보다 많은 28줄이나 30줄이 되어 있는 공책은 줄 간격이 너무 좁아서 여러분들이 예쁜 글씨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5줄보다 줄수가 적은 공책을 썼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3학년 친구들이 쓰는 공책을 살펴봤는데 23줄에서 25줄 정도로 되어 있는 공책이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필을 꼭 사용해서 써주세요. 샤프펜을 쓰는 것은 안 돼요. 연필을 써야지 여러분들이 힘있게 예쁜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위아래에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세 번째 점과 밑에 있는 세 번째 점을 자로 이어서 옆에 줄을 그어줄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줄을 그어줄 거예요. 그리고 맨 첫 줄에 우리가 여러분들 작년에도 그 마음 공책 써봤죠? 비슷하게 쓸 거예요. 여기에 날짜를 씁니다. 날짜. 그래서 선생님은 4월 2일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가로를 열고 음력 날짜도 쓸 거예요. 4월 2일 목요일은 음력으로 3월 10일이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양력이고 이것은 음력이에요. 양력은 그냥 참고로 말하자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가지고 만든 달력이고 음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으로 만든 달력이에요. 날짜예요. 이렇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양력 날짜, 음력 날짜를 씁니다. 그리고 줄을 한 줄 그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날씨를 쓸 거예요. 날씨. 근데 우리가 흔히 보통 날씨를 쓸 때 맑음, 흐림, 비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날씨를 문장으로 쓸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바깥에 날씨를 보니까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늘은 파란색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흰색이 많이 섞인 하얀색처럼 하늘색이거든요. 그래서 흰색이 많이 섞여 있다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맑은 흐림이 아니라 날씨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드는 생각, 느낌으로 표현하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의 날씨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쓰는 시간에 날씨에 대한 느낌을 쓰면 돼요. 아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공책 정리하면서 맨 처음에 써야 되는 거겠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침에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아침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쓰지 못한 친구는 이것을 수술 뒤로 넘겨가서 뒤에서 써도 괜찮아요. 오후에 맞다 나 오늘 날씨를 안 썼네 지금 써야겠다 하면 다른 거 위에 써놨다가 여기다 날씨에서 써도 괜찮아요. 그럼 그 시간대에 날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EBS 라이브 특강을 들을 거예요. 선생님이 알기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국어 라이브 특강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 라이브 특강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것이 오늘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단원을 쓰고 선생님이 오늘 무슨 공부를 할 거예요 라고 공부할 주제를 말씀해 주시고 화면에도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그러니까 단원 제목은 맨 처음에 나와 있고 공부할 문제는 맨 처음에도 제시되긴 하지만 중간에 화면에서 또 제시가 되거든요. 그걸 보고 쓰시면 되고 혹시 내가 이걸 쓰는 걸 놓쳤어. 그러면 괜찮아요. 안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방송이 라이브로 진행되는 거니까 다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놓쳐서 또는 화면이 빨리 넘어가서 못 썼으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걸 쓰는 것보다도 그 방송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썼어요. 그럼 중간에 혹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하다 싶은 것을 받아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안 써도 상관없어요. 하고 나서 30분 동안 강의가 끝나고 나면 20분 쉬는 시간 있거든요.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강의에 대해서 내가 느낀 점, 생각하게 된 것, 또 알게 된 것, 기억 남는 것, 궁금한 것 이런 것들을 쓰면 돼요. 이날 그 국어 시간에서는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 쓴 한문단 발표회를 가졌거든요. 선생님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친구들이 한문단 쓰기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한문단 쓰기를 잘했다. 나도 친구들처럼 중심 문장이 드러나게 한문단 쓰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강의를 보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을 쓰면 돼요. 그리고 다시 줄을 긋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이 수학 시간이죠. 수학 써놓고 마찬가지로 그 수학에서 공부하는 단원을 쓰시고 그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을 쓰시는 거야. 서술형, 선생님이 본 날은 이 강의였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사회과학까지 다 써봤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날 배운 공부할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만들었고, 사회는 문화유산 조사학이랑 소개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해봐야지. 과학에서는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신기한 것을 신기했다, 난 보고 싶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이걸 앞부분에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이 EBS 강의가 이미 2주가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보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4월 6일 시작하는 것부터 봐도 상관없어요. 그 앞부분에 보지 못한 부분은 개학한 이후에 담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신경 쓰지 말고 4월 6일 그 진도부터 그냥 쭉 같이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선생님 앞부분에 얘기했듯이 혹시 영상을 보다가 놓치거나 못 적으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놓쳐서 못 쓴 건 어쩔 수 없죠. 그 시간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그 라이브를 특강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나는 앞부분 보고 싶다 하면 그 전날 영상이 그 다음날 E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보기를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9시부터 12시까지 그 라이브 특강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획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썼으면은 오전 활동이 끝났어요. 점심을 맛있게 먹고 이제 오후 활동을 할 건데 오후 활동을 뭐 할 거냐면 책 읽기 할 거예요. 우리 맨날 책 읽기 30분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매일 해왔죠? 그것 계속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책 읽기 활동한 것 관련된 내용을 쓸 거예요. 선생님은 이 책을 읽었어요. 나들이라는 그림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읽은 책 제목을 쓰는 거예요. 나들이 쓰고 이 나들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읽은 후에 소감을 쓰는 거예요. 늑대가 거기서 늑대랑 염소가 친구거든요. 그래서 늑대가 염소를 잡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되게 걱정됐어요. 그래서 늑대가 염소를 잡아먹을까 걱정되었다. 그것을 분명히 배고파서 먹고 싶었을 텐데 참고 있는 늑대가 대단해 보였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멋지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은 그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책 제목과 소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났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줄이 없으니까 다시 점 3개, 점 3개 선을 이어줘요. 이렇게 선을 잇고 여기에 그 낱말 3개 찾기 있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은 암호, 벌렁, 비명이라는 낱말 뜻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했던 것처럼 낱말 3개 찾아서 사전에서 뜻을 찾아서 알아보면 되고 다시 줄을 긋고 활동마다 줄을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할 거예요. 영어 선생님께서 영어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제시해 주실 거거든요. 그거를 여기에 무엇을 했다, 어떻게 했다 라고 적으면 돼요. 그리고 영어가
그러니까 쓴 만큼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오늘 해야 되는 공부는 다 끝났어요. 선생님이 또 학교에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오늘 공부한 소감을 쓰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어떠세요? EBS 시간 맞춰 듣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채널로 돌려볼까라는 자꾸 유혹도 생기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시간 맞춰서 아침에 일어나서 8시 반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8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9시부터 이 EBS 라이브 부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 맞춰 듣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선생님도 해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튼 선생님은 오늘 EBS로 시간 맞춰 듣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책 읽었을 때 늑대가 너무 멋져 보였던 게 선생님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늑대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진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이거 알려주려고 EBS도 시간 맞춰 듣고 책도 읽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와 나 오늘 진짜 잘했어. 오늘 공부한 소감, 느낌을 쓰면 됐어요. 이렇게 하면 오늘 쓴 것까지 끝. 그죠? 잘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더 되면 여기에 부모님 격려, 부모님 칭찬도 쓰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자, 세 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 쪽에서 여기는 그냥 두고 세 쪽으로 넘어가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5주째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해라 부모님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엄마 나 이거 해야 돼요. 저 이거 들을 거예요. TV 켜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한 모습 가지고 우리 개학날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안녕.